이항로 진안군수가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세 번째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농수로에 갇힌 고라니 3마리 가운데 2마리가 가까스로 구조됐습니다. 탈출구가 없는 농수로가 야생동물에게 죽음의 길이 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기 건설을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분야별로 되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6.13 지방선거 등 정치 분야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이항로 진안군수가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돌린 혐의로 세 번째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 군수가 최소한 선물을 전달한 사실을 알고 있었고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하원우 기자입니다. 검찰이 이항로 진안군수를 기소했습니다. 지난해 추석과 설 명절 유권자들에게 홍삼 선물 세트 400여 개를 전달한 혐의입니다. 추석 때 부르려고 나면 전화해가지고 선물 잘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기서는 애썼다 고생했다 좀 협찬해 주셔서 그쪽으로 전화 한 통화씩 넣어주십시오. 이제 그러니까 알았다고. 검찰 관계자는 이항로 진안군수가 선물 살포를 직접 지시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최소 사후에 이런 사실을 알았고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군수와 이미 구속된 박모 씨 등은 공범 관계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직접 선물을 돌린 박 씨 등이 입을 다물고 있고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이항로 진안군수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황당한 부분도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이렇게 다 제 입장을 얘기할 수는 없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이렇게 의혹만 가지고 사는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항로 진안군수를 기소하면서 이 군수는 올해만 벌써 세 번째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이미 선거법 위반과 부당한 전보 인사로 각각 벌금 70만 원과 500만 원을 선고받은 이 군수가 또 한 번 낙마 위기에 놓였습니다. JTBC 뉴스 하원호입니다.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김승환 교육감과 황인홍 무주군수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전주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승환 교육감에게 벌금 100만 원을, 황인홍 무주군수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김 교육감은 인사만족도 설문조사에서 만족도가 80%를 넘는 조사 결과도 있다며 토론의 발언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허위에 대한 인식도 없었다며 무죄 또는 100만 원 이하의 형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신의 배임 전과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황인홍 무주군수도 토론의 발언에 집착해 처벌하는 게 과연 타당한 것인지 살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5일에 열립니다. 어제부터 전북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이어감에 따라서 전라도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전라도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의 조업을 조정했고 민간사업장과 공사장엔 조업 조정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새만금지방 환경청과 함께 대기오염 배출이 많은 지역에서 특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오늘 김제에 있는 한 농수로에서 고라니 구조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가까스로 2마리가 구조됐지만 농수로는 야생동물이 한번 빠지면 살아나오기 힘든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주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콘크리트 농수로 한가운데 고라니 2마리가 빠져 있습니다. 밖으로 나갈 곳을 찾아 농수로를 쉴 새 없이 뛰어다니지만 허사입니다. 이 농수로에서 고라니 3마리가 발견된 건 어제 오후 2시 반쯤. 빠른 속도로 이 배수를 막 숨을 헐떡거리며 뛰더라고요. 그리고 한 마리는 그대로 앉아 있었고. 신고를 받은 구조대원들이 고라니 구출 작전에 나섰습니다. 요리조리 대원들을 따돌리길 여러 차례. 결국 2마리는 터널 입구를 지키던 그물에 걸려 2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농수로에서 지금 막 구조된 고라니입니다. 이 고라니는 이곳에서 바로 자연으로 돌려보냅니다. 고라니는 기다렸다는 듯 뜰채를 박차고 순식간에 언덕 너머로 사라집니다. 나머지 한 마리도 구조할 계획이지만 쉽진 않습니다. 농수로 자체가 워낙 길다 보니까, 그리고 고라니가 수영도 잘하고 빠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저희 이제 실패하는 경우도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되게 운이 좋은 편이었죠. 고라니가 빠진 이 농수로는 폭이 5m, 깊이는 난간을 합하면 성인 키를 훌쩍 넘는 2m가량입니다. 길이는 8.2km나 되지만 추락 보호시설과 탈출로는 전혀 없습니다. 전북 야생동물 구조관리센터의 농수로 구조 사례는 해마다 50건 안팎. 농경지를 살리는 물길이 야생동물에게는 죽음의 길이 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현재 새만금 국제공항의 최대 과제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서 2023년 세계 잼버리전에 개항하는 것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송창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북의 상공업계 관계자들이 새만금 국제공항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상공업계는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지 않으면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과 2023 세계 잼버리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사업을 국가 균형 발전 기반 구축 사업에 반영하여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전라북도와 14개 시군도 새만금 국제공항을 조기에 건설하기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즉 새만금을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늘길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며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통해 공항 건설을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균형 발전 실현과 국가 경쟁력 확보, 전북의 경제 위기 극복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반드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될 수 있기를 재차 건의드린다. 정부는 내년 1월 중순에 국가 균형 발전 사업을 확정해 새만금 국제공항 등 지역 현안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전북에서 추진하는 상용차 산업 혁신 성장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상용차 산업 혁신 성장 사업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술성 평가를 통과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상용차 산업 혁신 성장 사업은 내년부터 오는 2023년까지 군산과 새만금에 1,930억 원을 투입해 상용차 시험 실증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부품 생산 집적화 단지 등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전북의 지역 내 총 생산 규모는 48조 6천억 원으로 2016년에 비해 2.3%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성장률은 전국 평균 3.2%보다 크게 낮은 것입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7.9%, 제조업이 2.8% 증가했지만 광업이 17.1%, 숙박 음식점업이 2.6% 감소했습니다. 한편 전북의 지역 내 총 생산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8%였습니다. (2018) 무술년도 이제 열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JTB는 무술년을 보내면서 한 해를 정리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숨가쁘게 달려온 정치 분야를 이승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지방선거는 민주당의 압승이었습니다. 당원 명부 유출 사건과 탈당 등 잡음이 잇따랐지만 도지사 등 주요 단체장은 물론 지방의회까지 80% 가까이 싹쓸이했습니다. 네 곳을 잃은 시장 군수 선거 정도가 아쉬운 대목이었습니다. 당에 대한 지지가 높긴 하지만 후보 개인 역량이 좀 더 정치적인 측면이라든가 또 도덕적인 측면에서 좀 더 분명하게 어필할 수 있는 그런 점들이 부족한
점이 표출되었다. 평화당은 고창군수 선거에서 파란을 일으켰지만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들었고 오히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정당 지지율을 얻은 정의당의 약진에 시선이 모아졌습니다. 정의당과 함께해 주시면 내일 나의 삶이 바뀔 수 있다. 이런 확신들을 만들어가고 향후 지방선거 때는 정말 도민들의 선택지를 넓힐 수 있도록 저희가 일상에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선거법 위반 시비는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송하진 지사는 잼버리 홍보 문자 발송 문제가, 김승환 교육감과 황인홍 무주군수는 허위사실 유포 혐의가 남아있고 이양로 진안군수는 금품 살포 혐의로 측근들이 구속되어 있습니다. 지역 정치권의 활동은 명암이 교차했습니다. 민주당은 여당이지만 2석밖에 되지 않아 활동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김관영 의원이 원내대표에 올랐고 정운천 의원이 2년 연속 국회 예결위 소위에서 활약했습니다. 정말 홀대받은 전북 예산 좀 만들어 본다고 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참 그 행운이 이렇게 돼서 우리 도민들께 보답하는 계기가 됐는데, 민주평화당은 정동영 의원이 당권을 거머쥐며 화려하게 당의 전면에 복귀했습니다. 정동영을 여러분이 선장으로 선택하셨으니 정동영을 앞세워서 여러분께서 한 덩어리로 뭉쳐만 주신다면 반드시 민주평화당을 대한정당으로 이끌어 올릴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평화당은 도내 최대 정당인데도 교섭단체 구성에 실패해서 국회 내 발언권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습니다. JTB 뉴스 이승환입니다. 전주 혁신도시의 초중고등학교 학생들로 구성된 온빛 오케스트라가 4번째 정기 연주회를 갖습니다. 기해년을 앞두고 열리는 돼지띠 특별전도 소개해드립니다. 정원희 기자입니다. 웅장한 화음이 공연장에 울려 퍼집니다. 전주 혁신도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꾸려진 온빛 오케스트라입니다. 창단 3년째인 지난해에는 이탈리아 6개 도시에서 순회 공연을 가질 만큼 왕성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4번째 정기 연주회에서는 일주일에 5차례 이른 아침마다 갈고 닦아온 실력을 선보입니다. 클래식을 주로 하고요. 가요는 한 2-3곡 정도 이렇게 할 예정이고, 학생들한테 정서적인 안정을 위해서 클래식곡을 주로 연주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행운을 가져다주는 복의 근원이자 재물신인 돼지. 재앙을 물리치고 잡귀를 쫓는 수호신이기도 합니다. 2019년 기해년을 앞두고 돼지띠 특별전이 열립니다. 민화 산돈도와 멧돼지 박제물 등 전국의 박물관 8곳에서 대여한 유물 50여 점이 선보입니다. 전주 출신이지만 서울을 무대로 고단하고 외로운 삶을 견디며 활약해온 작가. 꾸준히 전주를 지켜온 토박이 작가. 이들 사이의 우정을 주제로 동시대 현대 미술의 지역적 온도 차이를 살펴보는 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모두 31명의 작가들이 참여해 진한 우정을 나눕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주천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주변 지역에 대한 방역 활동이 강화됐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지난 17일 전주천에서 채취한 야생 조류 분변에서 AI 바이러스가 검출돼 검출 지점 반경 10km에 대한 방역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I 바이러스의 고병원성 여부는 빠르면 내일 나올 예정입니다. 삼례 나라 슈퍼 살인 사건을 재조사한 대검 진상조사단이 당시 사건 담당 검사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자 사건 당사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재심을 맡았던 박준영 변호사는 당시 삼례 3인조를 기소하고 범행을 자백한 진범을 무혐의로 풀어준 최모 전 검사에 대해 어떻게 책임이 없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진상조사팀의 교체와 보강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대검 진상조사단은 최 전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절차를 어기거나 내용을 조작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검찰 과거사위원회에 제출했고, 과거사위는 이 결론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북경찰청 제1부장과 제2부장에 각각 김순호 광주 광산경찰서장과
강황수 경찰대학 학생지도부장이 임명됐습니다. 전주 완산경찰서장에는 최근 인사에서 경무관으로 승진한 최종문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이 발령됐습니다. 이훈 전임 완산경찰서장은 국립외교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내년도 전주시의 예산이 1조 6,587억 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일반회계 1조 4,474억 원, 특별회계 2,113억 원 등 1조 6,587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전주시의회는 청년 매입 임대주택 공급 사업 40억 원,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사업에 20억 원 등 일반 회계에서 138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전북의 천리길을 홍보하기 위한 문학관이 남원에 들어섭니다. 전라북도는 내년부터 오는 2022년까지 옛 남원역에 100억 원을 투입해 길 문학관을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길 문학관은 군산 구불길과 부안 노을길, 지리산 둘레길 등 14개 시군에 걸쳐 있는 전북의 천리길을 홍보하고 체험하는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부안해양경찰서가 격포항에 120톤급 방제정 방제 13호를 배치했습니다. 방제 13호는 오염 확산 방지를 위한 기름 회수기와 오일 펜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부안해경은 방제 13호가 배치돼 해양 오염 사고에 대한 대응 능력이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오늘 전북의 낮 기온은 15도 안팎까지 올랐지만 일부 지역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영상 4도, 낮 최고 기온은 11도에서 14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하루 종일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 오후부터 기온이 크게 떨어지고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다음 주까지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히어로즈 구단이 KBO가 요구한 경영 개선 방안을 제출했는데요. 독립구단 고양 원더스를 창단했던 허민 씨를 이사회 의장으로 영입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성은 기자입니다. 성공적인 벤처기업가에서 최초의 독립구단 고양 원더스의 구단주로 또 너클볼 투수로 직접 마운드를 밟으며 끊임없이 화제가 됐던 허민 씨가 이번엔 히어로즈 구단의 경영 감시자로 야구계에 돌아옵니다. 히어로즈는